오늘은 중국의 궁녀편에 이어 조선시대 궁녀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녀가 되고자 지원했던 사람들은 주로 10살 전후의 공노비 출신의 딸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노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총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고 그 중에 공노비는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공노비 중에는 서당운장, 관청서리, 예술인 등의 활동을 하던 이들도 많았죠. 궁녀가 되고자 집을 떠난 딸들은 보통 요강, 수저, 무명이불이 든 보따리를 싸가지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궁에는 따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궁녀가 되기 위해 입궁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앵무새의 처녀 감별법이었습니다. 앵무새의 피를 팔뚝에 떨어뜨려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본가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궁녀 선발은 무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각 처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때마다 충원해서 충당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친척 궁녀의 소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개한 친척들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궁녀인 생각씨들은 선배 궁녀들이 하는 일을 어깨 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하면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은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생각씨는 입궁 10년이 지나면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식 궁녀라는 뜻으로 나인으로 불리웠습니다. 조선의 궁녀는 나인이 되면 방이 주어지는데 보통 2~3명의 나인들이 같이 생활을 하여 상궁이 될 때까지 20년간을 룸메이트로 지냈습니다. 나인이 되면 청소 일을 맡아 하는 여자 종인 무수리도 방마다 한 명씩 배치해주는데 때문에 조선의 궁녀들은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궁녀들의 근무 조건은 보통 8시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경무제로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침실을 지키는 지밀 나인들은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매일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하는 지밀 나인은 상전의 침실을 지켜야 하는데 8명씩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때 지밀 나인은 왕족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됐고 또 외부로 누설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궁궐에는 목욕탕과 화장실 등의 편의 공간이 없어서 목욕을 할 때면 방 안에서 나무 대야에 물을 받아서 하고 용변도 요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비교적 여가 시간이 많았던 궁녀들은 놀이와 바느질, 글쓰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광해군 때 수입되었던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이러한 담배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즐길 수 있었는데 자격시험은 이러했습니다. 선배 상궁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선배가 그만할 때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이 아프거나 연기에 질려 중간에 포기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어 다시는 담배를 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합격이 되면 이후로는 선배 궁녀와 장족을 물고 맞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녀는 궁에서 먹고 자고 입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인이 되면 현재 같이 1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월급은 노동 강도에 따라 달랐는데 일을 많이 하는 무술인은 쌀을 6마리나 받아 신참 나인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또 품계가 높을수록 월급이 많아져서 정삼품의 상궁이 되면 월급은 현재 가치로 약 6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말이나 명절에 받는 특별 상여금이 있어 나름 높은 수입을 올린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배를 골아야 하는 공노비와 양민들은 딸을 궁녀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의 걸박 외출은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됐지만 월급을 타면 친정 나들이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출을 하려면 윗전 상궁에게 허락을 받고 담당 환관에게 재차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출입 허가증으로 출이라고 쓰여진 패를 받았습니다. 또 외출을 끝내고 돌아오면 이 패를 반납했습니다. 이때 출입 장부에는 언제 나가고 들어왔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궁녀들의 연애, 궁녀가 받은 상을 집으로 보내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태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태감은 손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평소에 태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궁녀들은 태감에게 밥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식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그들은 실제 연인 사이였습니다. 조선 궁녀의 대식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 봉씨가 궁녀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궁녀는 사형을 당하고 세자비는 내쳐지게 되는데, 이때 봉씨는 궁녀들끼리의 대식 행위를 보고 본인도 흉내낸 것이라 변명을 했습니다. 즉, 당시의 궁녀들의 동성연애가 암암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죗값을 엄중하게 다스려도 목숨을 담보로 한 연애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궁녀들의 연애의 상대는 주로 별감과 환관들이었는데,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출산과 동시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연애 사건은 주로 감찰 상궁이 궁녀의 뒷조사를 해서 찾아내곤 했습니다.